상품 준비가 한창인 스튜디오. 추석이 가까워진 만큼 전통식품이 한가득인데요. 그래서 식혜, 된장, 간장, 고추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370년 된 정가예요. 10대 정부입니다. 50여 년간 꾸준히 전통장을 만들어 오며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이 됐다는 기순도 여사. 오랜 역사를 가진 제품들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네. 이게 전통 식혜입니다. 맛있겠어요. 네. 무농약쌀로 했고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감초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제품은 어떤 걸까요? 역시 장류죠. 네, 한식의 기본입니다. 장류가. 하지만 명인이 만든 이름 있는 브랜드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장고제 방문하는 방문객도 확연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장들도 손님이 이제 오시지를 방문하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물건을 팔 계획이라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에 판매를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제품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3, 2, 1.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신진정이고요. 저희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홈쇼핑같이 제품 소개를 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참 진행되던 중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입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 정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제가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가시삽시다 TV와 팬라이브를 연결해드리는 그런 날이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많은 기업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비대면 판로 개척.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막막할 뿐입니다. 우선 홍보 많은 분들께 저희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알려드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몰이라든가 이런 큰 사이트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가 나섰습니다.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판매하고 매주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진행해 비대면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영상기반의 V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온라인 진출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분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같이 삽시다 TV 라이브 커머스의 정규 첫 방송. 앞으로 매주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날입니다. 가치데이. 그동안에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제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을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는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많은 소득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력이나 비용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움이 매우 반갑다는데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판로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긴급재난 그 지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드리는데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법,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트렌드,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소상공인들이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시골 산골의 상품도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하면은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3일 국회 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나라 살림은 역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555조 8천억 원.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데 투입할 방침인데요. 그중 첫 단추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올해로 2년차 직장인인 윤정호 씨.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호 씨의 회사는 직원 수가 300여 명 정도 되는 광고회사입니다. 그가 맡은 업무는 광고주들의 광고를 배너로 송출시킬 수 있을 만한 앱 매체를 찾아 제휴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휴업이나 휴직 소식이 들려올 때면 자신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그런 그도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며 올해 실업자 수는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중후반 청년들의 타격은 컸는데요. 기업들이 채용을 멈추며 취업시장 진입 계층인 20대 후반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간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다시 정호 씨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호 씨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2018년입니다. 18년도 6월 달에 입사를 해서 2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6살이요. 네. 그때 첫 직장이셨나요? 네, 첫 직장입니다. 당시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통에 취업하기에 녹록지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분야로 제가 취업을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광고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호 씨의 입사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의외로 자격증도 인턴 경험도 아닌 정부의 고용 보조금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호 씨를 채용하면서 매월 75만 원, 연간 900만 원을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은 3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총 2,7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규 채용이나 이제 개발자들의 이제 능력이 많이 필요할 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많이 하기가 부담스럽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고 개발자분들께서도 그 시장 상황에 고려해서 연봉을 받기를 희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청년 고용 지원금 같이 한 1인당 75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총 3개년도, 2018년도, 19년도, 올해 20년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발자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탄력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인재 채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고용 장려금의 채용 효과는 확실한 편입니다. 기업들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기 전보다 26% 더 채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고용 장려금에 힘입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정보기술 핵심 연구 인력을 채용했고 그 결과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유저의 성향을 분석해 광고를 송출하는 인공지능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 우선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 올해는 AI 아나운서는 신규 채용이 지금 현재 올해 한 5명 정도, 6명 정도 저희가 지금 인력을 채용을 했었고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매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도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을 보강해 신규 채용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으로 저 같은 청년 구직자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취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도 누리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정책이 많이 도움을 줘서 저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공공 일자리 확대로 취업 취약계층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성과 안전성까지 겸비한 어르신표 제품들은 인기도 좋은 편. 관내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보통 이제 얼마나 많이 팔리시나요? 추석 설 때는 많이 팔리죠. 아무래도 선물용으로 나가니까. 평소에는 그냥 꾸준하게. 다들 한 번 잡순 분들은 가짜가 아니니까.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이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꾸려지면서입니다. 시간당 약 1만 원을 받고 주당 15시간가량 일을 합니다.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감사하죠. 예, 저는 여기 와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일하러 안 다닐 때는 저 되게 말랐었어요. 근데 굳이 돈 안 들고도 움직이고 또 나이 먹어갖고 눈을 뜨면은 갈 데가 있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또. 이제 눈을 뜨셨을 때 이제 뭐 내가 일하러 갈 수 오늘 있다는. 출근을 하구나.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서둘고 재밌죠. 정부는 올해와 내년이 노인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 일자리 규모와 금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1년도에 103만 명 규모로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코로나19 고용 한파 탓에 당장 생계가 급해진 이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을 국가가 나서 보존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내년도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노인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말에 어르신들은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인원이 제한돼 있고 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느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되니까 또 약간의 뭐 테스트 해서 들어오겠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내년에 좀 더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저 이제는 뭐 100세 시대고 한데 우리가 몸만 건강하면은 일하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잖아요. 뭐 생산적인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재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직접 일자리는 보통 임금이 낮고 단기간용이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재정 지원 일자리들이 취약계층에게는 일 경험도 제공하지만 일종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전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려를 감안해 더 일하고
급여도 그만큼 많이 받는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쉽게 말해 보통의 일자리에 가까운 형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바꾸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 지역에 소재하는 청년들한테 가는 일자리도 디지털 분야, 생활 방역 분야, 최근에 수요가 높은 분야로 중심으로 일자리 내용을 바꾸도록 노력을 좀 하였습니다. 민간과 공공을 총동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도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유지, 창출되는 일자리는 총 200만 개 이상. 줄어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 국민 생계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고용 안전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워라벨이 조금 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휴가나 휴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자녀들, 가족인데 이런 복지들 있는 게 충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권희선 오다인 씨. 23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직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좀 취업 시장에 당장 뛰어드셔야 되는데 좀 실감이 나시나요? 아무래도 대면 면접도 어렵고 뭐 기업 상황들도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채용하기를 좀 꺼리는 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을 준비는 하는데 일자리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더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딪혀야 할 취업의 문턱이 높은 만큼 고민은 깊습니다. 수입은 없지만 당장 자격증이나 면접 비용은 나가야 하는 데다 어디서 어떻게 일 경험을 쌓을 건지도 막막하기 때문. 이는 현재의 고용 안전망이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벌어지는 일입니다. 똑같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기존의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실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하더라도 이런 뭐 고용보험, 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다시 재개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같이 일을 구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 이게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내년 시행되는 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 구조입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병역 단절 여성, 자영업자 같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 대상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도 지급되고요.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도 집중 제공합니다. 기업들을 막 알아보면은 신입보다는 경력을 되게 많이 뽑는데 저희는 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취준생이다 보니까 그런 인턴 경험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혹시 받게 되시면 각자 어디다 쓰실 건지. 저도 아무래도 더 필요한, 취업에 더 필요한 그런 자격증 같은 걸 따는데 쓸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엔 40만 명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써 한층 촘촘해질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 2021년이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객관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더 취업에 힘을 낼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해서 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두 분 취업에 좋은 소식 있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555조 초슈퍼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데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도 상당 부분 투입되는데요.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 상황.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전방위적 경제 지원을 펼친 덕분에 경기 대응 면에서 선진국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경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삼으면서 전반적으로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이라는 큰 틀을 내세웁니다. (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총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내년에 첫 사업을 뜨는 사업인 만큼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국판 뉴딜의 개념. 그중 그린 뉴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린 뉴딜이고요. 그린 뉴딜 중에서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먼저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게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축물 중 약 70% 정도는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은 대부분 단열이 잘 안 되거나 에너지가 낭비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그린 리모델링으로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뉴딜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구청 청사. 얼핏 평범한 관공서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린 리모델링으로 재탄생된 건물입니다. 바로 과거에 기둥이 있던 그 자리에 태양광 전지판, 태양광 모듈과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해를 막기 위해서 약간 튀어나오게 하는 효과를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실내는 굉장히 쾌적해지고요. 서양빛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말은 이 건물에서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리모델링 이후 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모으고 돌출된 디자인 덕분에 불필요한 일조량도 막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사용자 관점에서 느끼는 그린 리모델링의 효과는 명확했다는데요.
친환경 그린 리모델링이 청사가 새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직원들이 출근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왠지 뭐 기대감도 있고 막상 와 보면은 그 일단 디자인 부분부터 벌써 확 이렇게 트이고 너무 깨끗해 보이고 실제 또 들어오면은 이 친환경으로 소재로 만들어지고 친환경으로 그 이 신trang 리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실내가 참 쾌적합니다. 건물 전체의 뼈대는 그대로 두면서 최대한의 에너지 장치를 곳곳에 시공하자 체감하는 것 이상의 효과도 나왔습니다. 그 열 회수율이 약 한 86%가 저기 나가지 않고 방지된다.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해 냈고요. 특히 저희가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 양이 64%가 절감된다는 걸 전문가들이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넘어 제로 에너지로 나아갈 그린 리모델링. 공공 건물들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씀씀이는 커졌지만 들어오는 돈은 줄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 건전성을 가져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555조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